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두 후보가 대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지지율에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지만 플로리다주 등 주요 6개 경합주의 막판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 초박빙 상황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1일 미국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이 집계한 전국 평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52%의 지지율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8.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미국 정치 분석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서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전국 평균 지지율은 51.1%로 43.9%인 트럼프 대통령을 7.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승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주요 6개 경합주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말 그대로 엎치락 뒤치락, 초박빙 혼전 양상입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1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격차를 평균 3.1%포인트 차까지 좁혔습니다. 특히 선거인단이 29명에 달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뒤쫓던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전 역전에 성공하더니 다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상황을 뒤집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이날 현재 48.3%로 47.6%인 트럼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 0.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다음으로 많은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49.3%의 지지율로 45.3%인 트럼프 대통령을 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두 후보는 이들 격전지에서 총력전을 벌이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Right here in Florida, it's up to you. You hold the key. If Florida goes blue, it's over. It's over. And Joe Biden's plan is to deliver punishing lockdowns. He's going to lock you down. 펜실베니아주 역시 두 후보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지역 중 하나로 1992년 이후 공화당 후보가 이긴 적이 없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4년 전에는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곳입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외에도 또 다른 핵심 경합주인 애리조나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4개 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지만 오차 범위 내 결과들입니다. 또 대선 막바지인 최근 들어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해 주목되지만 1%포인트 내외로 앞서 격차가 미미합니다. 조지아주는 1992년 빌 클린턴 후보 당선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곳입니다.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6%포인트 차 내외로 앞서며 일단 현재로서는 꽤 안정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하지만 2%포인트 차 내외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년 전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합주 승리를 예측했던 트라팔가르 그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안정적 우위를 보이는 위스콘신주에서 두 후보가 동률이고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북 정책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미차기 행정부와 북핵 협상 재개 등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에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성과를 내기 원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당선 직후 신속한 대북 협상 재개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더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호흡을 맞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북한 문제가 대외 정책 순위에서 밀린다면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가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비핵화가 크게 진전된 거나 한반도에 큰 평화가 찾아온다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임기 말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핵 협상은 성공적이다 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퇴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평소 미군의 대규모 해외 주둔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축소를 대북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핵 협상에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에 의지하기보다는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워낙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역할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넓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돼도 북한 문제는 주요 외교 과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종 갈등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 대선 이후 국내 현안 때문에 북핵 협상의 조기 재개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재개의 상징적 신뢰 선언으로 규정하고 차기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해군 소속 정찰기가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한반도 경기 북부 상공을 정찰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일 민간항공기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에 따르면 미국 해군 정찰기 EP-3 한 대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쯤 경기도 파주 인근 상공에서 포착됐으며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근접해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P-3 정찰기는 주로 충남 인근 서해 상공에서 포착된 기종으로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 비행은 이례적이며 군 관계자들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EP-3 정찰기는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기로 지상과 공중의 모든 신호를 포착해 분석하며 특히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항공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을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돌린 데 대해 미국에서는 적반하장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희생자가 월북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을 냉혹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전시국제법을 터무니없이 위반한 전쟁 범죄이거나 생명을 의미로 박탈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과 외국인 또 한국인을 희생시키고 언제나 희생자를 탓한다면서 김정은 정권의 요원들이 장시간 무력한 상태로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을 자기 방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은 북한과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걸 한국인들이 깨달아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무시하면 김정은 정권의 인권 부인 정책은 북한인들뿐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점점 더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측이 주민을 통제하지 못한 데 우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최고 지도부가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보수 세력이 인권 문제로 공격하며 남북 관계를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국 주민이 어떤 의도로 북한 측 수역에 불법 침입했는지도 모르고 단속에까지 즉각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 근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대응은 정당했다는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의 행동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런 동기를 알지 못하게 된 것도 결국 북한의 행동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인간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람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권이라고 거듭 규탄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성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정부가 희생된 공무원의 월북 주장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해당 공무원의 동료, 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됐는지, 북한과 교환했거나 엿들었던 교신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유엔 조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피해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북한 측에 밝혔다고 했지만 북한은 어떤 의도로 불법 침입했는지 모른다면서 이 씨의 월북을 부인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공장 단지에서 연기가 배출되는 등 가동이 활발해진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밝혔습니다. 38로스는 최근 민간 위성을 통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 농축공장 단지 내 이산화 우라늄 생산 건물에서 연기가 배출되는 모습이 관측됐으며 핵단지 곳곳에서 건설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지난달 30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산화 우라늄 생산 건물은 우라늄 회수와 정제를 위해 공장이 가동되지만 현재 정확히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38로스는 또 인근 구룡강의 원자로 냉각을 위한 저수용댐에서 대규모 피해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댐의 균열 부위에 철판을 설치해 댐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강철벽을 형성하는 등 시설 보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이 북한의 잠수함 현대화 전략에 대응해 무인 시스템 등을 활용한 대잠수함전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허드슨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미국 해군 전력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 해군이 직면한 위협으로 지목하고 북한 정권이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지능적 군 현대화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잠수함과 초계함을 집중적으로 현대화하고 있다며 미국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무인 시스템을 활용해 북한의 잠수함을 파괴하는 대잠수함전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령 괌과 한국,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 기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지속적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